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덴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덴틴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이는 노란색, 여기를 덴틴이라고 해요. 잠시, 여기를 덴틴이라고 합니다. 이 노란색. 이 덴틴이 한국말로는 상아질이에요. 코끼리의 상아 아시죠? 코끼리의 상아. 그 상아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겉에 있는 것은 에나멜. 이 영상은 정말 초보부터 치과를 공부하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보시면은 이해가 되게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영상에 걸어 놓을 테니 다운받으시면 되겠고, 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입니다. 자, 일단은 덴티노제네시스라고 하면은 덴티노가 덴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네시스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제네시스, 엑소듀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얘는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 이런 생기는 것. 그래서 덴틴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덴탈 파필라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덴탈 파필라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그 배아가 있잖아요. 배아가 다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여기 테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눈이 있고 올챙이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스토모디움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기가 있어요. 그 뭐 위장이 되는 장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입이 되는데, 나중에 여기를 이제 크게 그려보면은 여기에 잇몸이 위쪽에 있고 아랫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잠시 반대로 그랬네. 자, 여기를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에 위쪽 잇몸, 위 잇몸, 그리고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럼 여기에는 뭘로 덮여 있냐면 에피델미스, 에피셀리움이라고, 에피셀리움인데, 에피셀리움은 이제 조직이에요. 조직. 세포들이 모여 있는 조직. 에피셀리움인데 입안에 있기 때문에 얘를 말하자면 오랄 에피셀리움이라고 해요. 오랄 에피셀리움. 오랄 에피셀리움이 얘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 단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랄 에피셀리움이 있고, 이 아래에는 뭘로 차 있냐면 메소돌므로 차 있어요. 메소돌. 얘는 그 오랄 에피셀리움은 어디서부터 봤냐면 엑토derm이에요. 엑토derm이라는 그 점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런 레이어가 있어요. 그냥 모르시면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뉴랄 크레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모르시면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일단은 뉴랄 크레스트로부터 뉴랄 크레스트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메센카임이라 해요. 메센카임인데 무슨 메센카임이냐면은 엑토메센카임, 엑토메센카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포들이 어, 합쳐져 가지고 치아가 됩니다. 근데 치아가 되는 과정에서 이 엑토들에서 이렇게 치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가 내려와요. 얘를 바로 덴탈 라미나라고 해요. 덴탈 라미나. 덴탈 라미나에서 여기에서 얘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살짝 이렇게 버드처럼 내려와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해져요. 그럼 얘를 이제 버드 스테이지라고 해요.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캡 모양이 돼요. 모자 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캡 씌우는 것처럼 캡 모양이 돼서 캡 스테이지가 되고, 나중에는 얘가 벨 스테이지가 돼요. 이렇게 벨 모양으로 돼요. 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엑토메센카임 세포들이 이 벨 안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 덴탈 파필라가 돼요. 덴탈 파필라라고 하면 이렇게 꼭지를 파필라라고 하거든요. 덴탈 파필라가 돼요. 덴탈 파필라가 되면서 이 벨 스테이지, 이 벨 모양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나멜 올간이라고 해요. 에나멜 올간. 에나멜이 이거잖아요. 얘를 이제 형성하는 올간이라고 해서 에나멜 올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에나멜 올간이 형성되는데, 에나멜 올간을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나 싶은데,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들으실 때 나중에 뭐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했죠? 얘가 오랄 에피셀리움이고, 오랄 에피셀리움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왔어요. 얘를 뭐라고 하죠? 덴탈 덴탈 라미나. 덴탈 라미나고, 덴탈 라미나에서 이렇게 에나멜 올간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벨 스테이지가 돼요. 벨 스테이지. 벨 스테이지가 되는데 얘가 에나멜 올간이에요. 에나멜 올간. 에나멜 올간인데, 에나멜 올간은 주머니 같아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두 겹이 돼 있거든요. 아, 두 겹이 아니라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입체로 생각하셔야 돼요. 입체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컵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컵을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컵을 뒤집어 놓으면은 컵이 안쪽 면이 있고 바깥쪽 면이 있잖아요. 안쪽 면, 그리고 컵 바깥쪽 면, 컵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컵 바깥쪽 면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outer enamel epithelium. 그러면은 안쪽을 뭐라고 할까요? 안쪽을 inner enamel epitheliu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쭉 보시다 보면은 덴틴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거예요. 지금 에나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곧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차 있다 했죠? 덴탈 파필라. 덴탈 파필라는 엑토 메센카임에서부터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뭐 메소derm에서 왔다라고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엑토derm으로부터 온 뉴랄 크레스트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덴탈 파필라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inner enamel epithelium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줄여서 IE인데, 이 inner enamel epithelium이 뭐가 되냐면 histo differentiation을 해요. histo differentiation. 히스토 디퍼런시에이션은 조직학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세포가 마치 피카츄가 라이츄로 변하는 것처럼 얘가 이너 에나멜 에피셀리움이 곧 뭐가 되냐면 아멜로블레스트가 돼요. 아멜로블레스트는 어떤 세포냐? 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에나멜을 만들어요. 이 에나멜을 만들어요. 이해됐죠? 자, 여기 이널 에나멜 에피셀리움이 이널 에나멜 에피셀리움 진화 아멜로블레스트. 그래서 아멜로블레스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해요, 시끄러웠다면. 얘가 이제 여기에 뭐를 쌓기 시작해요. 색깔 바꿔볼까요? 여기에 뭐를 쌓기 시작하냐면 에나멜을 이렇게 쌓아요. 잠시, 에나멜을 이렇게 쌓아요. 근데 이 에나멜을 쌓기 전에 이 아멜로블레스트가 이렇게 히스토 디퍼런시에이션 되면은 얘가 이제 무엇을 자극하냐면 덴탈 파필라를 자극해가지고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이 덴탈 파필라 세포가 뭘로 변하냐면 오돈토블레스트가 돼요. 오, 오돈토블레스트. 오동통한 블레스트, 오돈토블레스트. 자, 그럼 얘를 덴탈 파필라가 뭐가 된다? 오돈토블레스트. 좀 크게 적어 드릴게요. 혹시나. 오돈토블레스트. 오돈토블레스트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오돈토블레스트는 덴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돈토블레스트가 얘가 지금
여기에 아멜로블라스트가 먼저 됐어요? 오돈토블라스트가 먼저 됐어요? 맞아요. 아멜로블라스트가 먼저 됐는데 만드는 거는 오돈토블라스트가 먼저 만들어요. 오돈토블라스트가 여기에 내가 성경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중된 오돈토블라스트가 여기에 이렇게 덴틴을 먼저 형성해요. 그러면은 아멜로블라스트가 자극을 받아서 아따 나도 빨리 여기에 에나멜을 쌓아야지 하면서 이제 오돈토블라스트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에나멜을 형성합니다. 에나멜은 색깔을 얘로 해야지. 네,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갑니다. 자, 그러니까 덴탈 파필라가 나왔죠? 이제 보여줘. 덴탈 파필라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저 꼭지같이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네, 얘를 덴탈 파필라라고 합니다. 덴탈 파필라가 뭐가 된다? 오돈토블레스트로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것이 나와요. 아멜로블레스트가 되는 것이 inner enamel epithelium이 아멜로블레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아멜로블레스트가 에나멜을 바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아멜로블레스트가 무엇을 자극시켜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덴탈 파필라를 자극시켜 가지고 덴탈 파필라가 뭐가 돼요? 오돈토블레스트. 오돈토블레스트가 되고, 오돈토블레스트가 무엇을 만들어요? 덴틴을 만든 다음에 덴틴. 그럼 덴틴을 만든 다음에 뭐가 형성돼요? 아멜로블레스트가 드디어 에나멜을 만든다. 이거 딱 트위스트 하기 쉬운 거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퀀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 이해하셨죠? 덴탈 페필라가 오돈토블레스트가 된다. 그리고 reciprocal induction, epithelial mesenchymal interaction, 이게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IEE가 아멜로블라스트가 되고, 그리고 덴탈 페필라가 뭐가 된다? 오돈토블라스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끼리 계속 인덕션 유도하고 하는 거예요. 인덕션 팬 아시죠? 인덕션 팬이 이렇게 딱 닿으면은 열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레시프로칼 상호작용 레시프로칼 하면은 상호작용이거든요.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아따 이 단어 엄청 어려운데 근데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RPD를 할 때 RPD가 뭐냐면 removable, 그냥 들어놓으세요. 만약에 안 배우시면 removable partial denture라고 해서 일단은 치과를 하려면 영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들으면은 알아져요. RPD 이거를 딱 약자를 따면은 뭐예요? RPD잖아요. RPD인데 removable partial denture에서 나중에 clasp,라는 것이 나거든요. RPD가 뭐냐면 부분 틀리예요. 부분 틀린데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감싸는 clasp,가 있어요. clasp. 이게 부분 틀리니까 기존의 치아가 있는 것에 얘가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감싸는 이러한 클래스프가 있거든요. 얘를 이제 클래스프라고 해요. 클래스프인데 여기에 한쪽이 걸리고 다른 한쪽은 그냥 레시프로칼 클래스프라고 해요. 레시프로칼 arm이라고 해요. 그처럼 이 arm을 그냥 상호작용 받쳐주는 역할. 그래서 reciprocal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냥 이런 것이 있다. 나중에 닥터성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알아두면 좋다. 뭐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reciprocal induction 알아두시고 그 단어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basement membrane breakdown. basement membrane breakdown. 왜 이 말이 적혀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그 덴틴이 이렇게 쌓이고 그 위에 뭐가 쌓여요? 그 위에 에나멜이 쌓이잖아요. 에나멜이 쌓이는데 이 세포들 간에 그 막이 있었는데 그 막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뭐가 형성된다? DJ,
덴티노 에나멜 정션이 형성된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나멜 여기에 잠시 여기에 보시면은 색깔이 왜 이러지? 자, 여기에 덴틴이 쌓이잖아요. 원래는 기존에는 세포들만 있었는데 여기에 에나멜이 이렇게 쌓이면서 여기에 이 사이에 층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접착 만나는 구간 있잖아요. 얘를 DEJ라고 해요. DEJ. 덴티노 에나멜 정션 만나는 곳. 그래서 이 세포의 그 기저막이 이제 없어지면서 DJ가 형성된다라는 말이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DJ는 중요해요. 근데 이런 말은 중요치 않다. 근데 알아두면 좋다. 프리덴틴 시크리션. 자, 프리덴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네랄화 되지 않은 unmineralized matrix. 얘가 먼저 형성된.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 알죠?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바로 이렇게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 색깔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이제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가루가잖아요. 가루랑 뭐랑 섞어요? 얘가 딱딱하게 되려면 물이랑 섞어요. 물이랑 섞으면은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해지잖아요. 그거를 질퍽질퍽해지잖아요. 질퍽질퍽 물처럼. 그게 바로 프리덴틴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점점 굳어요. 점점 굳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덴틴이에요. 프리덴틴이 아니라. 지금 치과를 다니신 분은 예과잖아요. 예과가 바로 프리덴틴 시절이고 나중에 본과로 올라가면은 바로 덴틴이에요. 근데 그 덴틴도 이제 프라이머리 덴틴, 세컨더리 덴틴, 터셔리 덴틴이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드디어 진짜 역할을 하는 덴틴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덴틴도 프리덴틴을 거치지 않고는 물컹물컹한 그 시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덴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덴틴은 항상 어느 쪽에 있겠어요? 세포 근처에 있어요. 왜냐면 세포가 자, 제가 또 그림을 잘 그리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오돈토 블레스트라는 녀석이에요. 참 재밌게 생겼죠. 이렇게 길쭉길쭉 코끼리처럼 생겼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프리덴틴 항상 세포 근처에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얘 세포들이 간 만든 따끈따끈한 덴틴들을 여기에다 이제 쌓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아직 미네랄화가 되지 않았어. 아직 굳지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프리덴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얘네들은 점점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덴틴을 계속 쌓잖아요. 그럼 프리덴틴이 계속 쌓이겠죠. 이렇게 세포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여기에 쌓았던 덴틴은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얘가 딱딱해지겠죠. 맞죠? 그럼 미네랄라이즈드 덴틴이 되는 거예요. 미네랄화된 덴틴. 이해됐죠? 그래서 이 프리덴틴은 항상 어디 근처에 있다? 세포 근처에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꼭 진짜 시험 문제 완전 잘 나와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타입 1 콜라겐. 타입 1 콜라겐이 덴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콜라겐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콜라겐이에요. 자, 그 여기 보면 메인 오르가닉 프레임워크. 그래서 오르가닉이라고 하면은 유기농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러니까 과학계 또는 화학에서 오르가닉은 카본이 있는 것을 카본 백본이라고 하죠. 카본 등뼈가 있는 것이 바로 오르가닉이라고 해요. 그래서 콜라겐 같은 거는 그 카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유연하고
그리고 나중에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산에 녹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덴틴은 그러한 타입 1이 많다.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리덴틴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덴탈 파필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덴틴 매트릭스 프로테인은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국가고시 공부를 할 때도 막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들어는 보세요. DSP랑 DPP 뭐 이런 게 있다. 알칼라인 포스페이트는 효소인데 얘도 막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리고 근데 중요치 않은데 제가 왜 여기 넣었냐고요? 지금 바로 지울까? 네, 죄송합니다. 자, 지우는 이렇게 쿨하게 또 지워줍니다. 자, 다시 가서 아마 이 시점 되면은 닥터성은 무슨 어떤 걸로 이것을 지금 노트 필기를 하지? 네, 삼성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매트릭스 베이시크를 보면은 이제 매트릭스 베이시클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뭐 이거는 교과책에서 뭐 교수님 공부를 하실 때 알려주실 건데 여기에 보면은 뭐 골기 아파라투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베시클 같은 것이 있어요. 매트릭스 베시클이라 해가지고 이러한 베시클이 여기에 세포에 나가서 이렇게 방출을 하죠. 이렇게 덴틴을 이렇게 뿡뿡 방출을 해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지워야 되나? 네, 지우지 말고 일단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appositional growth는 apposition 하면은 뭐냐면 사타라는 거예요. 사타. 이렇게 덴틴을 쌓으면서 성장 이제 덴틴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incremental deposit은 incremental deposit은 이 단어는 알아야 돼. incremental 하면은 조각조각 이렇게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쌓는 것을 인크리멘탈이라 하거든요. 디포짓 하면은 쌓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덴틴이 형성된다는 것 부분적으로 한 조각 한 조각 그리고 아포지셔널 쌓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왜냐면 인크리멘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또 나중에 이제 충치 치료할 때 레진이라는 재료 있잖아요. 컴포짓 그거를 그냥 덩어리 여기에 이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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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복 치료할 때 필링을 할 때 여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채워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줄어들어요. 쪼그라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깔고 굳히고 조금 깔고 인크리멘탈리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 이렇게 인크리멘탈리 디포짓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런 것을 알아주면 되고 인크리멘탈리 단어 그리고 칼포스 페라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얘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칼포스 페라이스 어떤 거냐면 자, 덴틴이 이렇게 그냥 한층 한층 쌓이는 것 같지만 아까 여기에 보면은 매트릭스 베시클 같은 것이 이렇게 뽕뽕 쌓으면 이렇게 동그란 것이 이렇게 쌓여요. 동그란 것이 쌓이는데 이런 동그란 것들이 이제 모여서 얘네들이 미네랄화가 돼서 뭐가 된다? 덴틴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동그란 것을 뭐라고 한다? 얘를 칼코스페라이트라 한다. 칼코스페라이트. 그래서 얘는 글로뷸럴이 뭐냐면 둥근, 알았죠? 미네랄리제이션 노듈스. 노듈이라고 하면 덩어리. 자, 칼코스페라이트라고 치니까 이렇게 둥근둥근둥근한 거 나오잖아요. 이렇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인터글로뷸럴 덴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건데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중간에 이탈하지 마시고. 자, von course fiber이 무엇이냐? von course fiber은 중요한데 아마 또 나중에도 언급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아주 큰 콜라겐 다발이에요. 콜라겐 다발. 그래서
멘틸 덴틴에 보면은 멘틸 덴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얘를 뭐라고 하죠? 여기까지를 에나멜이 엄청 딱딱해요. 그 딱딱한 것이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얘가 잘 부서져요. 딱딱하면 부서지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도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 땐,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를 지지해주는 하나의 층이 있어요. 혹시 태권도 하시죠? 태권도 하면은 뭐예요? 와우! 태권도 할 때 낙법 연습하죠, 낙법. 근데 연습할 때 어디에다 해요? 매트릭스 위에서 하잖아요, 매트릭스. 푹신푹신한. 얘를 바로 멘, 어, 멘틀, 멘틀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딱딱한 것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만드셨죠. 에나멜을 이렇게 받쳐주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 그래서 얘는 미네랄화가 덜 됐어요. 그 대신에 본 콜프, 본 콜프 파이버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외워둬야 돼요. 왜냐면 본 콜프 파이버 하면은 정답이 뭐예요? 멘틀 덴틴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진짜로. 멘틀 덴틴 하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본 콜프 파이버. 그리고 또 뭐가 나와야 되면 멘틀 덴틴은 기존 덴틴, 다른 덴틴보다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미네랄화가 더 됐다, 안 됐다, 덜 됐다, 이렇게 알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뭐 강하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미네랄화가 됐냐 안 됐냐, 덜 됐냐 더 됐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덜 됐어요. 자, 디벨롭먼탈 타임 이제 넘어갔어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더 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제 기본 바탕을 깔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덴틴부터 보면은, 프라이머리 덴틴은 루트가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을 프라이머리 덴틴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루트가 컴플릿 되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냐? 치아는 루트가 다 완성돼야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완성돼야지만 이렇게 치아 밖으로, 잇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치아가 여기가 루트잖아요. 루트가 한 3분의 2분의 3, 3분의 2, 3분의 2 영어를 자꾸 하다 보니까 3분의 2가 형성되면은 이미 이 치아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3.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3. 진짜 중요해요. 영어로는 2/3. 알았죠? 그러면은 얘가 기능을 할 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기능을 할 만큼 올라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점점 루트가 형성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루트가 컴플릿 되는 거는 언제 된다? 치아가 다 올라오고 나서 루트가 완성된다. 그럼 루트는 언제 올라오냐? 루트가 2분의 3쯤 형성되면은 치아는 이미 기능을 하는 위치에 가 있다. 그래서 루트가 형성되기 전까지 쌓이는 것이 프라이머리 덴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트가 이렇게 딱 형성되는 시점 있잖아요. 여기까지 만들어진 덴틴은 다 무슨 덴틴이다? 프라이머리 덴틴이다.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은 주로 치아의 덴틴의 주로 차지하고 있는 덴틴은 프라이머리 덴틴이에요. 그러면은 프라이머리가 뭐냐면 첫 번째 뭐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또는 우선 뭐 이런 것을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컨다리가 있겠죠. 두 번째도 있겠죠. 두 번째. 재밌죠. 근데 일단 두 번째 여기 세컨다리 덴틴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멘틀 덴틴도 봐봐요. 멘틀 덴틴도 이 루트가 형성되기 전에 맨 안쪽에 쌓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멘틀 덴틴도 프라이머리 덴틴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프라이머리 덴틴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똑똑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또 질문을 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 아래 있는 루트 쪽에 있는 것은 멘틀덴틴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멘틀덴틴은 멘틀덴틴은 여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나누면은, 자, 얘 지울게요. 잘 가, 쪼라맨. 자, 여기를 코로날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래쪽을 뭐라고 하냐면 radicular. 너무 안 예쁜데? 자, radicular.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 코로날은 치관 또는 왕관이에요. 원래는 코로나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게 왕관 모양. 할 땐. 그래서 그 멘털 덴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나멜의 그 충격을 흡수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만 위치해요. 알았죠? 그 코로나 쪽에 그 에나멜 아래쪽에만 위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 뿌리 쪽에는 또 그 덴탈 튜블이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루핑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톰스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멘틀 덴틴 first formed 가장 먼저 형성된 outermost under DEJ. 그리고 한 봐요. 제가 잠깐 멈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제가 분명히 DJ만 이제 멘틀 덴틴이 있다고 알았는데, 여기에 제 노트를 보면은 여기에 CDJ, 시멘토 덴티널 정션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멘틀 덴틴 같은 경우는 크라운에만 있다고 이제 알려졌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근데 some source는 어떤 부분들은 여기 그러니까 멘틀 덴틴이 아니라 하얄린 레이어라고 해서 뭐 얇은 막으로 이렇게 멘틀 덴틴처럼 돼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멘틀 덴틴은 코로날 그 치관 쪽에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하는 교과책에서는 멘틀 덴틴이 DJ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CDJ는 뭐가 있냐면 Tom's Granular Layer.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레이어가 관찰돼요. 하여튼 그렇고 해서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멘틀 덴틴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로 에나멜 아래쪽에 놓이는 덴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멘틀 덴틴도 어떤 과정을 거친다? 프리 덴틴이 되었다가 멘틀 덴틴이 된다. circumperpal 하면은 circular, CIRC 하면 둥근, 알았죠? 그래서 circum 하면은 이렇게 감싸다, 감싸는 것을 circum이라고 해요. circumference라고 하거든요. circumference 할 때 그것을 이제 감싸는, 둘러싼. 그래서 pulp를 감싸는 circumperpal dentin. 얘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멘틀 덴틴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멘틀 덴틴이 쌓여 있고, 여기에 톰스 그래뉴럴러 레이어가 쌓여 있고, 뿌리 쪽에 뭐 멘틀 레이어가 쌓여 있다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부분, 이 부분은 뭐다? circumperpal, 이런 펄프를 감싸고 있는 circumperpal dentin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circumperpal dentin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멘틀 덴틴보다 더 미네랄화가 되어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럼 본 콜스 파이버가 발견되나요? 아니요, 본 콜스 파이버는 발견되지 않아요. 알죠? 본 콜스 파이버를 하면은 멘틀 덴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 콜스 파이버. 자, 그리고 이제 세컨다리 덴틴 드디어 볼게요. 세컨다리 덴틴은 루트가 다 완성되고 나서 쌓이는 덴틴을 말을 해요. 여기에 오돈토블레스트는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오돈토블레스트는 이렇게 계속 있어서 이제 계속 덴틴을 만들어요. 근데 오돈토블레스트도 죽기도 하거든요. 죽어도 여기에 나중에 펄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펄프에서 세포가 여기에 그 디퍼런시에이트 그 오돈토블레스트처럼 비슷한 세포가 변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덴틴을 계속 쌓아요. 하여튼 그러한 내용 나중에 보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치아가 루트가 다 형성되고 나서 여기에 또 덴틴이 쌓여요. 이렇게 지금도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치아에도 이렇게 덴틴이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덴틴 이렇게 치수강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어르신분들 보면 치아가 안 좋아져도 통증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 우리가 치아를 쓰면 쓸수록 이 치아면이 달잖아요. 달면 달아도 어떻게 돼요? 달면 달아도 여기에 덴틴이 쌓이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희가 진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 맞죠? 설계도가 있어야지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알아.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자, 그래서 slow, 천천히, 그리고 physiologic, 생리적이고, 그리고 narrows pulp chamber and canal. 네, 펄프를 치수강을 이제 좁히고 룻 카날을 이제 좁혀서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신경 치료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한 60대, 70대 되면은 왜냐면 여기에 치아 여기가 막혔어. 엄청 가늘어. 거의 뭐 거의 막 실바늘 뭐 머리카락 뭐 엄청 어려워. 그래서 여기 염증이 있더라도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나이가 드는 것이에요. 에이징 그래서 나중에 에이징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이거 세컨다리 덴틴 때문이고 터셔리 덴틴 때문이기도 해요. 터셔리 덴틴은 무엇이냐면 터셔리 덴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치아를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플 때 우리 치아는 뭐 연고를 바르는 것도 아니고 뭐 연조직이어서 뭐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어. 예를 들어 여기 충치가 생겼잖아요. 충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너무 치아가 시리잖아. 이거를 좀 막아봐봐 하면은 얘들이 빨리 이 아픈 쪽 안쪽의 면을 이렇게 덴틴을 두껍게 막아요. 근데 덴틴을 두껍게 막아서 이렇게 통증이 좀 덜 하도록. 왜냐면 이 치수강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신경이 있어요. 여기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게 하려고 여기에 벽을 쳐요. 벽을. 이야, 기가 막히죠. 벽을 쳐, 벽을. 네. 이게 바로 털샤리 덴틴이다. 자, 복습. 프라이머리 덴틴은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프라이머리 덴틴은 멘틀 덴틴이 어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처음으로 얘는
중요한 거 있죠. bone, corpse, fiber. 맞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멘틀 덴틴이 쌓이고 나서 뭐가 있어요? 얘는 circum 폭경수술을 circumcision이라고 해요. 성경을 영어로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circumcision이라고 하는데 그 circum이 그 남자 생식기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를 자르는 거라 해서 circumcis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circum purple 뭐를 두르고 있다 얘는 purple. 그래서 circumpalpal dentin인데 얘는 멘틀 덴틴 위에 그리고 뿌리가 형성되기 전까지 before root completion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게 프라이머리고 얘는 세컨다리를 볼게요. 세컨다리는 그냥 세컨다리 덴틴은 세컨다리 덴틴이에요. 그 root after root completion. 그럼 tertiary 볼게요. tertiary 뭐예요?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reparative가 뭐예요? repair 하죠. repair. 수리하는 덴틴이에요. reparative 덴틴. 다 똑같은 말이에요. tertiary 덴틴.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stimulation. 뭐 caries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G가 뭐냐면 예를 드는 거 example.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G가 여기 G가 뭐냐면 G가 여기에 exempli gratia. 하여튼 이거를 통해서 참 여러 개를 배우네요. 하여튼 도움 많이 되길 바라고. 자, 이제 잠시. Okay, I just got a call and let's begin. So, reactionary means react. Do you know the word react? React is like I don't know why I'm speaking. 갑자기 왜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갑자기 받았거든요. reactionary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사적인 또는 react라고 하잖아요. react. 네. 리액트 하는 그러니까 충치 또는 외부 자극에 반사해서 만들어진 그런 덴틴을 이제 tertiary 그러니까 뭐 리파라티브랑 비슷한 뜻이에요. 리파라티브는 좀 뭔가 복구하는 또는 수리하는 근데 리액티브는 그런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그 뭐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나눴는데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읽어 넘어갈게요. Original odontoblast survive 이게 뭐냐면 그 기존에 있는 오돈토블라스트가 생존했을 경우에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는 오돈토블라스트처럼 생긴 세포 오돈토블라스트와 같은 비슷한 이렇게 세포들을 라이크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닥터 성 like 하면은 뭐 닥터 성과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돈토블라스트와 같은 세포가 이런 것을 replace the dead odontoblast 죽은 오돈토블라스트를 대체한다. 대체해서 tertiary 덴틴을 또 형성하기도 한다. 또는 오돈토블라스트가 생존한 오돈토블라스트가 tertiary 덴틴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잠시 녹음되고 있나? 네. 얘네들은 irregular해요. 대부분 주로. 그리고 sometimes a tubular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게 tubule이거든요. 이렇게 tubule
이 튜블이 없이 그냥 여기가 그냥 세포가 이렇게 튜블이 없이 막 꼬여 있거나 막 그 형태가 없이 그냥 반들반들하기도 하고 튜뷸이 없기도 하고 털처리 덴틴은 왜냐면 급작스럽게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파르스 튜뷸러를 하면은 스파르스가 어, 적은 몇 없는 그래서 튜뷸이 있어도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테오덴틴이 뭐냐면 뼈를 보면은 이렇게 뼈를 보면은 이렇게 뼈 오돈토 not 오돈토블레스트 오스테오블레스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오스테오블레스트가 여기 있으면은 뼈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에 오돈토블레스트가 이렇게 튜브를 형성해서 있지가 않고 오돈토블레스트가 이렇게 있고 덴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덴틴이 주변에. 그럼 마치 뼈처럼 그리고 또는 오돈토블레스트 라이크 셀이 이렇게 중앙에 있고 덴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덴틴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죠. 얘를 오스테오 덴틴이라고 해요. 오스테오 덴틴. 그래서 오스테오 덴틴이 털처리 덴틴에서 관찰을 땡기도 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러한 덴틴들은 다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 프리덴틴이 된 다음에 프리덴틴이 굳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레이어를 보면은 이게 어디 있냐? 프리덴틴 이미 이야기했죠. 프리덴틴은 그냥 처음에 딱 부어진 그 물 같은 unmineralized 미네랄화되지 않은 덴틴이고 그리고 한번 하십시다. 기지기도 피고 아따 자 그리고 인터튜뷸럴 덴틴은 뭐냐면 여기 튜뷸들 있잖아요. 튜뷸들이 있으면 튜뷸들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 얘를 인터튜뷸럴 덴틴이에요. 인터튜뷸럴 덴틴. 그러면은 페리튜뷸럴이라는 것도 있어요. 페리라고 하면은 가장자리거든요. 튜뷸의 가장자리는 여기죠. 여기 가장자리. 다른 색깔로 해서 여기 가장자리. 얘를 페리튜뷸럴 덴틴.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얘가 페리튜뷸럴 덴틴이고 그리고 어떤 게 인터튜뷸럴 덴틴이에요? 인터 하면 사이거든요. 튜뷸럴 하면 튜브에 여기 이러한 튜브 이런 것들 다 튜브라고 해요. 이런 것들 여기 튜브 인터튜뷸럴 공간 터널 같은 것. 그래서 얘를 단면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쭉 자른 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른 면을 보면은 사이에 있는 것을 인터튜뷸럴 그리고 이쪽 주변에 이렇게 얘가 오돈토블라스트 프로세스라면은 오돈토블라스트 프로세스가 뭐냐면 얘가 오돈토블라스트잖아요. 오돈토블라스트에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코끼리 코처럼 그거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오돈토블라스틱 프로세스.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튜뷸이잖아요. 이 튜브를 감싸고 있는 것이 페리튜뷸럴 덴틴이에요. 페리튜뷸럴 덴틴은 미네랄이 더 많아요. 더 많은 미네랄화가 되어 있어요. 미네랄화. 그리고 인터튜뷸럴 덴틴은 콜라겐이 많아요. 미네랄화가 안 된 대신에 콜라겐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치과에서 에칭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에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레진 메테리얼이 잘 붙도록 여기 표면을 산을 도포를 해서 거칠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요. 그럴 때 산은 올가닉 그 유기질을 녹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네랄 같은 것들을 녹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녹아요. 그러면은 이런데 이제 그 레진이라는 메테리얼이 스며들어가서 걔를 굳히면은 여기에 이 모양대로 그 길쭉하게 박히겠죠. 기둥처럼. 그러한 원리로 레진 치료가 이제 고정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peritubular은 around the tubule, 튜뷸 주변에 있고 hypermineralized, 굉장히 미네랄화되어 있고 hyper 하면은 굉장히 많은, hypo 하면은 덜한. 그래서 얘의 반대말이 hypo. 안 보이시죠? hypo. 얘는 왜 이래? 죄송해요. 자, hypo 다시 적어드리면은, 자, hypo. hypo 하면 저, 얘는 많은 또는 더. 그리고 콜라겐이 적어요. poor. poor이 가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적다, 양적으로. 얘는 콜라겐이 rich, 부자가 아니라 여기는 부유하다, 많다. 오케이, 그게 바로 인터튜뷸럴 덴틴. 그 이유들을 인터덴탈, 얘는 양으로 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섬유질이 많은 걸로 여기에 덕지덕지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봐봐요.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가 덴틴은 콜라겐이 그런 콜라겐 같은 것이 20%고 물이 10%고 물. 그리고 얘는 오르가닉. 그리고 이놀가닉 몇 퍼센트예요? 이놀가닉이 70%예요. 이놀가닉이라고 하면 미네랄이죠. 그리고 올가닉이라고 하면은 콜라겐이랑 프로틴. 아까 뭐 여기에서 나왔던 뭐 DSPP 이런 프로테인이랑 근데 이 올가닉 중에서 20%에서 대부분이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어떤 콜라겐? 타입 1 콜라겐. 죄송해요. 트름을 어, 웃어주세요. 이러면 공부 또 공부에 집중 잘 되잖아요. 그래서 튜뷸,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익스큐즈 해주세요. 튜뷸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면은 덴티널 튜뷸를 뭔지 알죠? 덴티널 튜뷸이 이거를 말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공간 터널, 덴티널 튜뷸 이제 알았고, 이제 좀 보이죠? 오돈토블라스틱 프로세스 알았죠? 튜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오돈토블라스틱 툭 튀어나온 거 플라스틱 프로세스, 얘를 이제 톰스 파이버라고 해요. 톰스 파이버 기억해 주세요. 다른 이름이에요. 오돈토블라스틱의 프로세스에. 그래서 튜뷸의 덴시티는 증가한대요. towards the pulp. 펄프로 갈수록 증가하고, 곧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봐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자, 진짜 이거 설명 잘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런 강의 잘 못 들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오돈토블레스트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오돈토블레스트가 이렇게 시작을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잠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오돈토블레스트가 셋, 넷, 다, 일곱, 여덟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얘네들이 쪼그라들잖아요. 다시 해볼까? 잠시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와, 8마리 그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맞죠? 쪼그라들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쪼그라드니까 여기 그 똑같은 크기를, 똑같은, 예를 들어 샘플을 이렇게 취하면은 여기랑 이만큼. 자, 이 네모에 오돈토블레스트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면 B에 오돈토블레스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왜냐면 쪼그라들었으니까 공간 자체가, 여기에 튜브이 이렇게 있어요.
튜뷸이 어쩔 수 없이 S 모양이 돼. 이해되죠? 왜냐면 공간이 쪼그라드니까. 그러면은 같은 공간 A랑 B를 보았을 때 튜뷸이 어디가 더 많아요? 맞아요. 튜뷸이 B가 더 많아요. 왜냐면 쪼그라들었으니까 크라운 쪽이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크라운 쪽에는 얘네들이 쪼그라드니까 어떻다? 그 튜뷸의 모양이 S 쉐입이에요. S 쉐입. 여기는 이렇게 S 쉐입이에요. 이렇게 S 쉐입. 근데 왜냐면 쪼그라드니까. 근데 루트는 거의 평평해요. radicular denti는 이렇게 평평하고 크라운 쪽은 이렇게 쪼그라든다. 이해됐죠? 그리고 그 sensitivity라는 것이 민감도가 뭐냐면 예민한 것이 당연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치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튜뷸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더 예민해진다. 더 통증 뭐 그런 것에 예민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한 번만 할게요.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중독돼가지고 전달돼가지고 하품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크라운 튜뷸이 왜 S 쉐입인지 또 보았고, 그리고 루트 튜뷸은 스트레이트, 이거에 대해서도 방금 또 기가 막히게 설명해 드렸죠. 커브가 별로 없대요. 자, 이제 mineralization pattern and defects. 이제 어떠한 패턴과 미네랄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이 있고 또 어떠한 결손이 있는지 볼게요. globular mineralization. globular mineralization이 뭐냐면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칼코스포라이시 이렇게 형성을 되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4개가 있다고 하면은 4개가 이렇게 미네랄화가 되면은 이 공간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공간. 여기 있는 공간이 이제 비게 되는 거예요. 미네랄화가 덜 돼. 이해되죠? 여기는 미네랄, 맞죠? 미네랄 가득인데 이쪽 공간은 이쪽 공간은 미네랄화가 덜 되잖아요. 그게 단점이야. 글로뷸랄 미네랄리제이션의 단점이 이렇게 공간이 되는데 저런 어, 공간을 바로 뭐라 한다? 인터글로뷸랄 덴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글로뷸랄 덴틴은 그 멘틸 덴틴 주변에 많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하이퍼미네랄리제이션 이쪽 공간이 이렇게 비니까 미네랄화가 되지 않고 하니까 하이퍼 미네랄리제이션이라고 하고 루트 쪽에서의 멘틸 덴틴을 뭐라 한다고요? 톰스 그래뉼라 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톰스 그래뉼라 레이어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봐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멘틀 덴틴 있잖아요. 멘틀 덴틴 쪽에 이렇게 둥근둥근둥근 한 게 미네랄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듬성듬성 있잖아요. 여기 다시 그려드리면은 봐봐요. 이쪽 안쪽에는 이렇게 따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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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로뷸랄 어 칼코스포라이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듬성 루트 쪽에도 듬성 여기 안쪽에는 촘촘촘촘촘촘촘촘촘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데는 멘틀 덴틴이랑 또는 톰스 그래뉼랄 이쪽 부분에는 레이어 부분에는 얘를 뭐라 한다? 바로 인터글로뷸랄 덴틴이라고 해요. 얘네들도 프라이머리 덴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멘틀 덴틴이랑 프라이머리 덴틴 그 서컴펄팔 덴틴이 다 프라이머리 덴틴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unfused calcospherites
또 이렇게 보여주면 또 공부가 더 잘 된다고. 인터 뭐죠? 인터 글로뷸럴 글로브 알죠? 그 지구 글로브 한번 봐요. 얼마나 유명하면 이것만 딱 줘도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맞죠? 동글동글한데 동글동글한 공간에 못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듬성듬성이잖아요. 이렇게 멘틀 덴틴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있으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게 바로 그거다. 여기 보면은 얘도 봐봐요. 여기에 보면은 좀 떼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떼낀 것처럼 이런 게 바로 그, 그 인터글로뷸럴 자 덴틴 여기 보면 봐봐 시험에 이런 거 딱 나오면 뭐다? 인터글로뷸럴 덴틴 바로 딱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봐줘야지. 이런 거 인터글로뷸럴 덴틴이에요. 그리고 DJ를 보면은 얘가 스콜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덴틴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중요해요. 또 시험 문제 또 내기 딱 좋은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DJ를 보면은 이렇게 덴틴 쪽으로 이렇게 스칼롭이라고 하거든요. 스칼로핑이 덴틴 쪽으로 되어 있어요. 스칼롭. 자, 볼까요? 스칼롭. 알죠? 스칼로핑이 DJ 쪽으로 되어 있다. 이해됐죠? 이제 이런 것까지 하시면은 완전히 100점 만점. 자, 그래서 톰스 그래듈러 레이어는 루트 쪽에 있는 것 봤고, 그리고 인크리멘탈 그로스 라인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딱 내기 좋거든요. 자, incremental line of von Webner는 뭐냐면 그냥 뭐 매일매일 이렇게 그 차츰차츰 쌓이는 그러한 예를 들어 덴틴이 이렇게 하루 쌓이고 하루 쌓이고 하루 쌓이고 얘를 뭐라 한다? incremental이라는 단어 아까 배웠죠?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 incremental line of von Webner 알았죠? von Webner 기억하시고 contour control lines of Owen 이거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나요? 영양분이 맨날 잘 주어지나요? 만약에 칼슘이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칼슘이 부족할 때는 이제 미네랄화가 좀 덜 돼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건강해지면은 또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쌓이다가 또 나중에 뭐 열이 났어. 그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사진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오, 웬.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여기는 12시에요. 12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컨트롤 라인 오브 오웬 이 단어들은 외워줘야 돼요. 이 단어들은 진짜 외워줘야 돼요. 시험에 내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오네이탈 라인은 뭐냐면 네오 하면 새로운 네이탈 뭐 탄생 라인 이제 새로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생기는 건데 프리네이탈이 있고 포스트네이탈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 태어난 후. 그래서 프리네이탈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자, 네오네이탈 라인 인 덴틴이라 쳐야 돼요. 왜냐면 에나멜도 있거든요. 이게 태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놓고 하는데 애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도 그 이렇게 오웬 오웬처럼 컨트롤 라인 오브 오웬처럼 이렇게 덴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은 A는 태어나기 전 그리고 B는 태어난 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이제 루트에는
톰스 그래듈러 레이어가 있고 톰스 그래듈러 레이어 CDG라고도 하고 DCG라고 돼요. C는 시멘툼, D는 덴틴, J는 정션. 그래서 얘는 이제 granular appearance, 얘는 이제 튜뷸이 루핑, 튜뷸이 어떻게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튜뷸이 되게 반듯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 쪽에서는 이 튜뷸이 반듯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루핑이 돼 있어요. 이거를 루핑 이렇게 루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톰스 그래듈러 레이어라고 해요. 네, 톰스 그래듈러 레이어. 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거뭇하게 이렇게 보여요. 아까 그 인터글로뷸럴 덴틴처럼 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할 땐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겠죠. 톰스 그래듈러 레이어도 한번 볼까요? 톰스 그래듈러 레이어, 얘도 유명해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톰스 그래듈러 레이어. 잠시 가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거뭇거뭇하잖아요. 여기 granular layer of toms, 시멘툼이 있고. 하여튼 자, 틀리면 아쉽겠죠. 이런 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에이징에 대해서 보면은 스클레로틱이 있어요. 스클레로틱. 그래서 스클레로틱이 스클레로시스의 형용사인데, 스클레로시스가 엄청 딱딱한, 그 비정상적으로 딱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클레로틱 그 덴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튜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얘는 불투명한 transparent가 이제 transparent가 투명하고 한 것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스클레로틱 덴틴은 투명하게 보이고 막혀 있는데도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튜뷸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튜뷸이 이렇게 오돈토블라스트의 프로세스 톰스 파이블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뭐 콜라겐이랑 뭐 미네랄이랑 이런 걸로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 단단하겠죠. 네, 이런 데가 막혀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는 하나의 뭐 우리 몸에서 외부의 자극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또 침투를 막는 그러한 기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클레로틱 센시티비티가 그, 그 차가운 거 뭐 예민한 것이 통증 같은 것이 감소하죠. 그리고 permeability 투과하는 것도 줄어들어요. 쉽게 투과를 못 하겠죠. 데드 트랙은 뭐냐면 empty 튜뷸이 그 오돈토블레스트가 죽고 난 다음에 튜뷸이 빈 거예요. 네. 그래서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튜뷸이 있었잖아요. 튜뷸에 오돈토블레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죽어봐요. 죽으면은 이 오돈토블라스틱 프로세스도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은 여기가 비어요. 얘를 dead track, 죽은 길, 죽은 곳, dead track이래요. dead track. 데드 트랙은 빛을 이렇게 쏘이면은 꺼멓게 보여요. 데드 트랙. 데드 트랙도 한번 볼만해요. 자, dead track of dentin. 이렇게 찾아보는 거 엄청 도움돼요. 진짜로. 이렇게 꺼멓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오돈토블라스트가 그냥 죽어서 생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오돈토 블래스트가 너무 많이 여기 보면은 커스프 같은 경우는 넓잖아요. 여긴 좁고. 그럼 여기에 오돈토 블래스트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너무 여기 촘촘하니까 몇몇 애들은 죽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데드 트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딩 때문에 생긴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스미어 레이어는 뭐냐면 스미어 레이어는 나중에 뭐 충전 치료 뭐 그 벌이라고 덴탈 그 드릴에 끼우는 이렇게 자르는 도구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그거를 벌이라고 하는데 얘가 자르면은 덴틴이 이렇게 파편이 나잖아요. 이런 파편, 작은 작은 파편, 조각, 먼지 이런 거를 스미어 레이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쌓인 그 면적, 쌓인 것들. 예를 들어 여기를 이만큼 잘랐어요. 자르면은 이 덴틴 잘린 조각들이 여기에 깔리게 되잖아요. 이런 먼지 돼서 그런 먼지 돼서 깔린 그 층을 스미어 레이어라고 하고 진짜 오늘 너무 좋은 거 많이 알려준다. 그래서 얘는 반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레진 치료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에 레진 재료가 잘 붙도록 여기에 반딩을 본드를 붙이거든요. 그 본드가 그런 본드가 아니에요. 굳어버리는 본드예요. 빛을 쏘이면은. 그래서 그 본드가 스미어 레이어 위에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잘 안 붙겠죠. 그래서 그 꼭 얘를 스미어 레이어를 없애고 난 다음에 없애면서 반딩을 해야 돼요. 또는 그 없애는 것과 반딩이 합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드로 다이나믹 디얼이라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이거는 나중에 여기 하이드로 다이나믹 디얼이 이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만간 조만간 아니라 이제 곧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곧 끝나요 진짜. 저도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하프. 길게 한번 핍시다. 아, 자, DJ는 아까 말했다시피 스칼롭들 여기 다 나와 있는 스칼롭들 이렇게 어느 쪽으로 덴틴 쪽으로 되어 있고 스트롱 바운드 얘네들이 아주 잘 붙어 있어요. 근데 덴틴이 이렇게 딱 튀어나왔어요. 그게 덴티널 튜뷸이 봐봐요. 이 튜뷸이 여기가 에나멜이면은 에나멜 쪽으로 그러니까 스칼롭도 되어 있고 에나멜 쪽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에나멜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에나멜 쪽으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에나멜 스핀들이라고 해요. 에나멜 스핀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네 에나멜 스핀들 SP라고 돼 있죠.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거 이거는 덴티널 튜뷸이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고 DJ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CJ랑 DCJ 똑같은 말이고 그 얘는 시멘툼이랑 덴틴 여기에는 뭐가 발견된다? 여기에는 톰스 그래뉼러 레이어가 발견되고 맞죠? 톰스 그래뉼러 레이어 발견되고 그리고 덴틴 펄프 컴플렉스는 나중에 지금 또 자료 만들고 있거든요. 펄프에대해서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할 건데 네, 나중에 보겠고.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와, 드디어. 자, 띠어리가 3개가 있어요. 3개. 3개가 있는데, 뭐 어떤 띠어리냐면, 띠어리가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왜 치아는 통증을 느끼냐? 차가운 거를 마실 때. 맞죠?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은, 진짜 이상하게도 뭐 차가운 거를 마시거나 뜨거운 거를 마시면은 통증을 느껴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Direct Neural Stimulation Theory라는 것이 있고 Hydrodynamic Theory가 있고 그리고 Transduction Theory가 있어요.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여기요. 진짜 재밌죠? Hydrodynamic Theory가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 먼저 볼게요. 얘는 뭐냐? 자, 여기에 물이 차 있어요. 튜뷸에 이 물은
팽창하고 수축하고 하잖아요. 얼음 알잖아요. 얼음 부피가 커지잖아요. 맞죠? 그, 할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이 움직여요. 왔다 갔다. 뭐 외부 자극에 따라.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신경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치아에 바람을 불잖아요. 바람을 불으면 여기 있는 물이 나가잖아요. 건 증발해서. 그럼 그 이렇게 그래서 이 치아에 보면은 나중에 치아가 이 마모 보여드릴게요. 어, tooth abrasion.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이렇게 잇몸이 가라앉으신 분들 보면은 여기에 뭐 차가운 물 닿거나 바람을 쐬면은 아파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노출된 튜뷴 있잖아요. 노출된 거. 여기에서 이제 액체가 없어지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고 신경이 자극을 받고 그게 바로 하이드로 다이나믹 물의 움직임 운동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물이 그래서 어 띠어리 얘가 가장 파퓰러한 거예요. 그래서 음, 차가운 거를 마실 때 물이 안쪽으로 오고 그리고 뭐 건조시키거나 말렸을 때 물이 바깥으로 가고 뭐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 다른 띠어리를 볼까요? 다른 띠어리는 Direct Neural Stimulation 띠어리인데 얘는 그냥 신경이 밖에 있는 거예요. 신경이 이렇게 밖에서 신경을 바로 자극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신경을 토피컬 아nesthesia를 써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토피컬 아nesthesia만 이렇게 넣어도 얘가 이제 민감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얘는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트랜스덕션 티어리는 그 오돈토블라스트 프로세스가 먼저 자극을 받고 그런 다음에 자극을 받으면은 오돈토블라스트가 신경에 뉴럴 트랜스미터 같은 것을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어 그 그 알려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스가 먼저 자극을 받고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신경에 전달을 한다. 근데 오돈토 블래스트를 보면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거가 좀 덜하다. No transmitter, no neurotransmitter.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진짜 재밌죠? 진짜 완전 닥터성 완전 털음도 하고 막 하품도 하고 재밌죠? 자, 재밌으니까 꼭 좋아요와 또 친구들한테 나눠주시고 혼자만 보지 말고 그리고 또 구독해주시고 또 코멘트 아래 댓글에 꼭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어떻게 봤는지. 하품 좀 덜 하라고 하면 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꼭 알려주시고 이 자료는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놔둘게요. 화이팅 하시는 학업의 하나님의 축복과 또 앞길에 인도하심에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